가장 완벽한 부동산 트렌드. 역시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는 재건축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만 콕 집는 토크쇼. 공무원이 뭘 판단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시달리고 언론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할 말 다 하는 토크쇼. 많이 올랐으면 위험도 높다는 점은 알찬 정보만 모은 토크쇼. 리얼 직격 부동산 토크쇼. 찍덕찍덕.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핫 이슈 코너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짚어볼 주제는 현 정부의 최대 정책, 주택 정책 중에 하나죠. 예, 바로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작년 1월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업형 임대 입성 방안을 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약 한 2년 정도 이제 된 상황인데, 이 뉴스테이라는 거는 뭐 이제 행복주택이 이제 그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그렇다면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임대주택인데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임대료는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이제 비교적 뭐 청약이나 이런 과정에서 나름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게 이제 지난 2년 동안에 과연 이 정책이 좀 나름 이제 말이 많습니다, 사실. 예, 그렇죠. 잘 됐다라는 뭐 평가도 있고, 그렇죠. 긍정적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자, 이걸 좀 우선 좀 한번 좀 그 성과를 좀 한번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당초에는 이게 사실 그 임대주택 중산층 이것도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아마 건설업 투자 비중이라든가 이게 OECD 대비로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건설업 비중이 줄어드는데 경착륙을 할 것이냐 연착륙을 할 것이냐 이 문제도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서민주택을 짓는 것 하나 지을 때마다 1억씩 재정이 나갑니다. 그 재정을 무한정 부담할 수 있냐, 그런 중산층에 대해서는 민간들이 좀 떠맡아라 그렇게 해서 맡겨준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월세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월세화 문화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규칙 같은 것들이 안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대기업들이 나서서 잘 만들어 보라,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부동산업의 뭐 신산업화, 성장 동력화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좀 뭐 아주 드라이브를 걸어서 세게 했고, 그리고 내년까지도 엄청나게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토지를 뭐 저렴하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주춤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민간에서는 앞으로의 신성장 산업이다, 그리고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 이런 측면을 봐서도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좀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예. 신 교수님 이제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덧붙이면 이 뉴스테이 정책은 이제 한마디로 중산층의 그 임대료를 좀 실질적으로 시세보다 한 10% 낮춰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8년 동안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또 새 주택이 공급된다. 이런 점은 상당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그 중산층, 특히 그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이제 도심 직주 근접이라고 그러죠. 도심권이고 역세권이고 이제 직주 근접 지역에 대한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했다라는 점이고, 또 도심권의 그 월세를 보니까 시세보다 10% 낮추겠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인하하는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8년까지는 이제 전월세,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8년 이후에 엑시트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8년 이후에는 분양 전환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거주자 입장에서 8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 이후에 주거 대안이 없어요, 정책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저는 결론적으로 뉴스테이 정책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좀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지금 뭐 역대 이제 주택 정책들이 되게 보면은 그 뭐 다음 정부의
넘어가서는 사실은 사라지죠. 우리 이런 정책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좀 약간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덮고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경우들이 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다음 정부에서도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사실 좀 시장에서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뉴스테이란 이름은 뭐 당연히 사라질 것 같고요. 지금 여당이 뭐 잡든 아니면 여야가 바뀌든 상황이 생기든 간에 그 이름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까지 나왔듯이 이제 두 가지 규제만 있습니다. 두 가지 규제가 연 상승률 5%하고 8년 두 가지면 다 풀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년쯤 지나서 이게 수익이 너무 많이 났을 때는 특히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은 기업인들, 건설인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든 특혜성 사업이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논란했던 것 근데 같아요. 예. 사실 그 임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 이슈화하는 성향은 좀 있지만은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뉴스테이란 이름은 살아남기는 힘들다. 다만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초기 임대료가 뭐 시세의 90% 정도 목표는 하고 있는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보기에는 좀 아무래도 높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제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엑시트할 때 8년 지나서 분양할 때 그 MRT 비슷하게 민간 사업자가 뭐 예를 들어서 2배가 남았다. 이럴 경우는 좀 수익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집값이 이제 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좀 보완된 형태로 계속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임대업을 크게 하는 회사를 보면은 한 60만 채를 혼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식당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선진화되는 거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이름은 바뀌더라도 계속 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생각은 비슷한데요. 지금 앞서 이제 우리가 문제점에서 이제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만, 이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건설업자가 받는 혜택은 꽤 많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자금이나 금융이나 토지나 이런 면에서 혜택이 많은 반면에 수요자가 받는 혜택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아까 실질 임대료를 좀 낮추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건설회사의 배만 부른다. 건설회사에서는 이게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으로 인식을 해요, 지금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늘리겠다라는 것도 많아요. 이게 이 진출을 지금 새로 아까 정부는- 신성장 산업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원래의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중산층의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켜 주는 게 이게 주된 목적이지. 주택 정책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건설회사에만 유리한 이런 게 되어서 저는 아까 이제 몇 가지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도 이 정책은 유지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신 교수님 그 생각. 근데 이름은 이제 매번 바꾸겠지.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브랜드를 바꾸는 거죠. 예, 사실은 또 과거에 예를 들면 뭐 예. MB 정부 때 이제 국민임대주택이 이제 뭐 보금자리 주택으로 보금자리 바뀌고. 주택으로.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 사실은 긍정적인 혼란 효과보다는 혼란을 주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좋은 정책은 대통령이 바뀌든 시장이 바뀌든 이어가야 될 터인데 정책이 단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그러니까 실질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그러한 좀 제도적 보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8년 그 끝났을 때 만약 임대료라든지 땅값이 많이 올랐을 때 그 차익은 고스란히 건설회사가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오랫동안 거주했던 임차인에게 우선 부담권을 준다든지 하는 지금 그런 고제도는 뭐 대강 몇 가지 보완 대책이 이어진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역시 유효한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하나 이제 뭐 건설업자들 너무 이익이라 그랬는데 사실 잘 되면 건설업자들은 수익률 이상으로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엔 특히 도심이 하는 경우는 수익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 4% 정도 선에 맞춰져 있는데 그 8년 동안 4%로 끌고 간다는 거는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유는 오로지 그겁니다. 지금 현재 망하는 것보다 나중에 망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끌고 간 뉴스의 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자들이 일방적인 이익이다, 특혜다, 뭐 아니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고 그리고 모랄 해저드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모랄 해저드 얘기가 참 많이 나왔죠. 그 얘기는 예. 왜 나온가 하면 지금 당장 미분양이 막 쌓여가지고 몇 년 전만 해도 그 쌓인 거를 지금 뉴스테이로 털면은
8년을 유예를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같이 참여해서 의사결정했던 저 임원이나 직원들은 8년간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망가지더라도 그때 망가진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을 건설업이 뛰어드는 조건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이런 거 됐을 때를 보면은 집값 땅값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됐어요. 우리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은 임대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이 과도한지 안 한지는 나중에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금 이제 다른 예. 걔네도 신 교수님 말씀 지적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같은 것도 예를 들면 그린벨트도 해제해서 그렇죠. 여기에 지을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혜 토지 확보 면에서도 있고 또 자금 지원 면에서도 이제 그 LH 리츠에서 자금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이제 괜찮을 때는 그렇죠. 자기들의 수요가 있는 곳에 일감이 또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위험성은 높지가 않아요.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정책의 실효성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미흡했고 또 앞으로도 보완할 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 아직 이제 좀 과제가 좀 많이 남아 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뭐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 기업도 건설회사도 윈윈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요자들도 양쪽이 다 좋아요. 다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그 방안들을 좀 찾아내는 것이 아마 이제 다음 정부에서 남아 있는 과제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틱떡틱떡